안녕하세요. 라우드벨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오디오 믹싱, 그러니까 음악 믹싱이죠. 이 부분을 단지 감성적인 측면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과학적이고 좀 기술적인 측면으로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오늘 할 이야기는 전부 다 제 개인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이고 각자의 생각들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다만 저 역시 이쪽 일을 좀 오래 해왔고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 요거를 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누구나 믹싱 작업은 단순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이라는 건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한 신호, 그러니까 레코딩된 신호만 다루지 않죠. 샘플도 있고 가상악기 음색도 있고 그다음 신디사이저에서 직접 녹음한 것도 있고 뭐 너무나 다양한 음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트랙은 단순히 하나 두 개가 아니죠. 정말 여러 트랙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노래 하나를 보더라도 리듬 파트 있고 그다음 베이스, 건반류, 기타류, 뭐 스트링 들어갈 수도 있고 브라스 들어갈 수도 있고 우드윈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보컬, 코러스, 뭐 합창 여러 형태의 다양한 트랙들을 결국 사용을 해서 만드는 게 요즘 음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양한 소스들이 결국은 제작자가 원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훨씬 더 음악적으로 들리게끔 밸런스를 다시 조율을 하고 이펙팅 처리를 하면서 감각적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오디오 믹싱, 음악 믹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디오 믹싱, 음악 믹싱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는 것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음악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음악적으로 더 설득력 있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 그리고 엔지니어 취향대로 사운드를 조작하는 게 다가 아니라 음악이 가야 될 방향을 잘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컬러, 색깔을 입혀가면서 진행하는 작업이 음악 믹싱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는 게 감각적으로 내가 잘 컨트롤하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타고난 재능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경험치가 누적이 돼야만 안정적으로 작업을 꾸준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결국은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보고 기술적으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 음악이 믹싱이 잘 됐냐 잘못됐냐 이런 판단 기준, 근거 이런 거를 찾으려면 결국은 기술적으로 해석할 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감각만으로 해결이 되는가? 이 질문에는 뭐 불가능하진 않지만 한계는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믹싱 작업 자체를 기술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 첫 번째로 생각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소리를 시각화해서 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이미 쇼츠로도 제가 영상을 올려놨었는데 두 개의 스피커 사이에서 소리가 나올 때 이거를 3차원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거. X축상에서는 소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소리의 너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Y축상에서 봤을 때 Y축은 레인지거든요. 가청 주파수 20Hz가 아래쪽이고 20kHz가 위쪽이라고 했을 때 소리가 어디에 주로 중심이 돼서 들리는가. 이걸 이제 음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상 정보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컨트롤을 하려면은 결국 다른 음악을 들을 때도 그렇게 구분해서 듣는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Z축은 볼륨이 크면 앞으로 소리가 튀어나오고 작으면 뒤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 뎁스 관련된 부분은 타임 베이스드 이펙팅이라고 하는 이 효과들을 통해서 잔향감을 더 만들어가지고 뎁스가 생기도록 그리고 컴프레서를 써가지고 다이나믹이 너무 들쭉날쭉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작업들 결국 믹싱 과정에서 엔지니어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믹싱을 단순히 볼륨만 맞춰주는 작업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일단은
초보적인 생각인 거고, 두 스피커 사이에서 내가 지금 받은 재료를 가지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느낌과 생각들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시각적으로 봤을 때 문제없는 사운드, 즉 올바른 위치의 소리들을 잘 배치시켜서 밸런스를 잡아야 누가 듣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시각화 작업만큼 중요한 이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리가 어떤 식으로 형성돼 있고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악기에서 내는 음정, 단음 하나를 짚었을 때 그 단음 안에는 기음이라고 하는 기본 음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음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기음과 배음 구조를 갖지 않는 비정수 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파열음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물체는 고유의 진동수를 갖고 있죠. 이걸 우리가 공진 주파수라고 얘기하는데, 공명, 공진 다 좋습니다. 영어로는 레조넌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레조넌스도 같이 올라오게 돼 있어요. 정리해서 보면 이 네 가지 요소가 결국 하나의 음정을 낼 때 섞여 있다라는 거죠. 화음을 짚을 때는 어떨까요? 똑같죠.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요 공진인데, 이게 단음을 낼 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화성적으로 들어가고 여러 악기가 겹칠 때, 이때 이제 불편하게 들릴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진 주파수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펙팅 처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진 주파수를 없애버리면 안 돼요?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없으면은 앰플리파이어, 음량이 커지질 않습니다. 소리가 만들어질 때. 그래서 꼭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요소예요, 레조넌스는. 그리고 이어서 생각할 부분은 엔벨롭입니다. 이것도 쇼츠로 제가 이미 2번이나 영상을 만들었는데, 시간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흐름을 만들어 가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간단한 지표예요. 엔벨롭은 ADSR 관련돼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펙터를 활용해가지고 소리 변화를 준다라는 건 결국 엔벨롭의 변화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따라서 엔벨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자연스럽게 이펙터를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요렇게 생각이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할 거, 음악이라는 거는 결국 단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죠. 화성이 만들어지고 여러 악기가 동시에 편성돼 있고, 어떤 악기 소리들은 솔로로 나오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뒤로 숨어가지고 받쳐주는 역할도 하고, 결국은 각 악기들이 동적인 느낌과 정적인 느낌을 계속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흘러가는 게, 그게 음악이에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악기들은 코드와 스케일 안에서 움직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첩되는 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그 중첩되는 음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음악의 분위기는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결국 믹싱이라는 작업은 하나의 악기 소리를 최대한 이쁘게 만든다, 이 관점이 아니에요. 어떤 소리가 중심이 돼서 움직일 것인지, 어느 순간에는 누가 주인공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풀어가는 과정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화성 이야기 결국은 레조넌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푼 겁니다. 음악을 완성하다 보면 중첩되는 음정들에 의해서 음량이 커지기도 하고, 느낌이 바뀌기도 하고, 감정이 변하기도 하고, 다 좋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레조넌스도 같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챕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너무 과하면은 불편하게 들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핵심은 레조넌스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특정 음을 낼 때 순간적으로 총양이 너무 과할 경우에 이게 음악적으로 맞는 방향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대부분 레조넌스를 나쁜 거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보면은 전체 총량이 늘어날 때마다 깎아내겠죠. 근데 이렇게 접근하게 되면 음악은 엄청 얇아지고 힘이 빠져요. 절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레조넌스를 다 살려놓는다, 부해지고 명료도가 떨어지고. 밸런스를 잡는 과정에서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레조넌스의 총량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잘 제어를 한다면 음악의 방향을
작가가 원하는 형태 혹은 엔지니어가 원하는 형태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이 가능해져요. 하지만 이 부분을 잘못 제어를 하면은 음악적인 다이나믹도 휘청휘청 거릴 수도 있고 소리가 전반적으로 다 얇아지거나 매갈이 없게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엔지니어는 이 레조넌스 총량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철저하게 분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오디오 믹싱, 음악 믹싱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리고 멀티 마이킹 관련된 소스를 다룰 때 위상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멀티 마이킹 소스라는 거는 드럼이나 기타, 스트링 녹음, 그러니까 다양한 어쿠스틱 악기를 녹음할 때 그때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멀티 마이킹으로 된 소스들은 시간차가 다 있어요. 마이크 포지션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들이 섞일 때 콤필터링 현상도 생기지만 결과적으로 소리가 더 풍성해지냐 아니면 명료도가 떨어지고 얇아지냐 이런 판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이때 위상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면은 애당초 구분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상, 위상차에 의해서 생기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론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악 믹싱 작업을 하는 동안에 사용하는 여러 이펙터들은 소리를 단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시간 구조, 에너지 구조, 그리고 공간 구조를 직접적으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거, 이것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을 토대로 보면 결국 오디오 믹싱, 음악 믹싱이라는 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믹싱의 관점은 첫 번째로는 음악적으로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보여지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필요한 레조넌스들은 좀 최소화돼 있고 세 번째로는 각 악기 파트들이 서로 너무 많이 간섭을 해갖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되고 네 번째로는 각 파트의 소리들이 자기 존재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한 요 정도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이 네 가지의 관점으로 음악 믹싱을 하게 되면은 청자에게 굳이 기술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바로 음악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가야 올바른 믹스라 생각을 해요, 항상. 지금 이야기가 얼핏 보면은 되게 뻔한 이야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앞서 언급했던 시각화나 엔벨롭 이런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접근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는 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결국 오디오 믹싱, 음악 믹싱이라는 작업은 단지 소리를 이쁘게 꾸미는 작업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음악 소스들을 더욱 설득력 있게 음악적으로 들리게끔 다시 구조화를 시키는 작업이다. 그리고 그 작업의 중심에는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 주파수나 엔벨롭, 위상, 기타 등등 기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많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음악적인 판단, 누구를 살릴 거냐, 누구를 죽일 거냐, 누구의 레벨을 좀 더 뺄 거냐, 더 튀어나오게 할 거냐, 기타 등등 이 큰 그림의 두 가지 요소가 서로 잘 매칭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면은 올바른 믹싱 데이터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해서 접근하면 결국 음악적인 완성도가 아쉽고 음악적인 완성도만 너무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 믹싱 데이터가 되게 불안정하게 만들어지는 결국 완성도 높은 음악 믹싱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음악적인 요소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음악적 판단에 관련된 부분은 좀 배제하고 이건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도 충분히 힌트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기술적으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쭉 한번 살펴봤어요.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이렇게 앞으로 돌아가셔갖고 차근차근 살펴보시면서 본인의 지식으로 잘 소화를 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박문수였습니다.